자, 이번 편은 특허 분쟁에 대한 사정 예방 우리 앞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혹시 그 특허나 뭐 디자인, 뭐 상표, 내용 증명, 경고장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받아보신 분은 사업을 아주 잘하신 겁니다. 받지 않은 분들은 특허 경영이 진짜 안 됐다고 보셔야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경고장을 왜 보낼까요?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상대방이 사업을 잘하고 우리 어떤 시장에 침입해오고 우리 시장의 어떤 파일을 깎아먹는다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가 경고장을 발송하고 권리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고장을 받아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글들이 있죠.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우리가 평범하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자, 지금 경고장이 갖는 의미를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당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사업을 잘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하니까 나를 해코지 하는 그런 상대가 있구나 그렇게 일단 마음을 편히 먹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당하지 마시고 일단은 경고장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보통 경고장에 2주 이내에 뭐 지금까지 뭐 매출 실적이라든지 침해를 뭐 인정하는 뭐 서약서부터 해가지고 쭉 리스트업해서 이렇게 발송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2주라는 시간을 보통 정해놓긴 하는데 그 시간에 구애를 받거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한다. 그럼 상대방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소송이라는 게. 막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이거 답변 안 해. 해가 바로 법원에 바로 소송이라든지 형사 고발 이렇게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면 괜히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 또 이게 막 불필요한 출혈을 또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는 제안은 경고장에 대한 내용 증명이 왔을 때 일단 간단하게 답변하는 건 좋아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답변하냐. 예, 경고장 메일 잘 받았습니다. 제가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누가 봐도 특허 침해 같으니까 뭐 침해인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뭐 정말 미안합니다. 뭐 이런 말들 절대 이메일, 문자, 특히 전화도 녹취 많으니까 남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받아봤다. 우리 검토해서 알려주겠다 해서 시간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특허 침해 아닐 확률도 있고 침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경고장이나 내용 증명이 왔을 때 절대 당하지 마시라. 내가 너무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내한테 태클이 들어왔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에 대해서 답변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는 이미 외주, 고문, 변리사나 변호사가 있으면 한번 먼저 연락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라도 뭐 답변하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이메일이든 구두든 그 다음에 뭐 전화로 하든 그냥 메일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내부 검토 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일단 딱 끊고 그 후에 시간을 좀 벌고 차분히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허 침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소송으로 이어서 손해배상 청구, 요새 손해배상,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징벌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침해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만약에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같으면 경고장을 발송할 이유도 없겠죠. 바로 들어갈 건데 경고장을 발송한 이유는 본인도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상대방, 특허 침해자가 자기 그 침해되는 대상이 되는 제품을 생산을 중단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끝까지 끝내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도가 같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경고장이 왔을 때 예, 잘 받았습니다. 검토 후에 연락 드릴게요. 라고 시간을 벌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냐면은 소송을 이렇게 경고장을 발송한 이후에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꽤 많지는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 변리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록 특허권을 통한 어떤 권리 행사를 해서 소송에 이기더라도 특허권자도 출혈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우리 좀 간명하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고장을 발송하는 그런 특허권자의 의도가 아직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하는 입장에는 경고장을 받은 자, 특허 침해라고 상대방 주장하지만 우리 그 받은 내용 증명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때는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제일 또 간명하고 원만하게 뭐 사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비용을 아끼려고 어떻게 막 소통하다가 불리한 증거 자료가 상대방한테 누적이 되게 하거나 굉장히 그런 나중에 더 힘든 상황이 닥칠 수가 있거든요. 자, 변호사들이 만약에 의뢰를 했을 때 변호사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특허권이 유효한지 아닌지 그부터 법적 상태가 유효한지 그부터 검토를 합니다. 특허권은 특허권 등록한 다음에 매년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실제로 저희가 받은 사안인데 특허권이 이미 소멸된 것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모르고 이렇게 경고장 내용적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두 번째, 특허권이 살아있는 유효한 특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특허권이 권리 범위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권리 범위가 얼마큼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허 명세서에서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특정하는, 권리 범위를 정하는 그게 뭐라고 했나요? 청구항. 청구항입니다. 네. 예, 청구항. 우리 특허 청구 범위 거기가 권리 범위를 특정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 헷갈려하세요. 이 핸드폰 하나에 특허권이 얼마나 있을까요? 특허 10만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5만 원짜리 지폐 하나에도 5천 개의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권이 그만큼 하나의 제품의 특허 하나가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허 침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받았다고 당하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특허 침해가 아닌 경우가 제가 실무에서 보면은 한 90%가 특허 침해가 아닌 경우가 한 90%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복잡하게 막 설명할 필요 없어요. 특허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 특허 침해가 아니다. 그럼 간단히 좀 팁을 날리죠. 이런 범위에서 아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한테 내용 증명이나 경고장을 보내면 영업 방해로 역으로 우리가 고소를 하겠다. 역공을 참 강력하게 나가줘야 되지. 한번 약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공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영업 방해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리고 특허권은 독점권인데 여기에 반대되는 법이 공정거래법이에요. 공정거래법은 뭡니까? 독점이란 말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입니다. 근데 공정거래법 입각에서 영업방해니 기타 상대방한테 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고장을 받을 때 절대 당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당하면 안 됩니다. 자, 특허 청구 범위에 있는 청구항에 있는 청구항도 그 안에 구성요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의 볼펜이 있으면 볼펜의 헤드 부분, 몸체 부분, 그 다음에 볼 심 부분 이걸 A, B, C 나눠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청구항은 그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청구항 기재된 내용과 우리 제품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구성요소가 A, B, C, D로 있는데 우리가 A, B, C밖에 없다, D가 없다. 그럼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수가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번만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특허권자가 뭐 두리뭉실하게 우리 특허권 침해다고 하면 상당히 당황하고 놀랄 수 있는데 딱 특허 청구 범위를 딱 특정해서 우리 집 비교해보면 침해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침해가 아니다 해서 비침해에 따른 아까 우리 공정거래법이 되었던 영업방해에 되었던 역공을 취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에 해당하는 특허 침해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럴 경우에 침해니까 우리가 변리사 공부할 때는 그래 배웁니다. 침해 중지, 중단, 그다음에 조정, 하회를 위한 접근. 실무에서 그렇게 아무도 안 합니다. 침해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부인하냐? 우리는 지금 특허에 대한 검토를 침해 여부는 검토를 하기 전에 그와 별개로 이미 너 특허가 무효더라 무효. 이미 당신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등록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원되어 있는 날짜 이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기술이다. 이미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는데 특허청에서 심사가 오락적체되어 있고 심사를 하다 보면 한국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우리 많다고 하니까 그런 사후에 등록되더라도 언제든지 특허권을 무효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 무효심판 제도를 통해서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허권 우리 침해를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으면은 그때는 침해에 대한 말도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결론은 침해가 아닌 경우도 많고 침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액션 법률적 대응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 어디를 이용해야 될까요? 아이디어 창. 예, 아이디어 창을 이용해서 오늘 고객분들이 오늘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이 분쟁도 좀 경험이 많은 변호사분들이 좀 이렇게
자문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이 분쟁은 시간과 비용의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이고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드리는 자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무소가 어디라고요? 아이디어 창. 예, 좋습니다. 예, 미리 연기 준비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이 정도에서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분쟁은 굉장히 그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분쟁이 발생했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디라고요? 아이디어 창. 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